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귀 모델과 회귀 모델 평가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박물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유전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오늘 나란히 청와대 오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모임이 화제가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과 기업인의 모임으로 재벌 3세들이 대거 참석해 재벌 3세가 경영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재벌 3세들은 창업자인 재벌 1세와 재벌 2세에 비해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통계학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문제에 과학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박물학자 프란시스 골턴이었다. 그는 우생학의 창시자로 사람의 능력이나 성질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동시에 그 유전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도 발견했다. 프란시스 골턴이 완두콩을 가지고 진행했던 실험을 살펴보자. 그는 수천 개의 완두콩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해 7그룹으로 나눈 뒤 각 집단을 따로 심고 이듬해 수확된 완두콩의 크기를 조사했다. 큰 완두콩 모체에서 더 큰 완두콩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간 크기나 작은 크기의 모체보다는 큰 모체에서 나온 완두콩이 비교적 큰 경향을 보였지만 그 모체만큼 크지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바로 통계학에서 중요한 회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모종자의 평균보다는 전체 집단의 평균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골턴의 퀸컨크스 실험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퀸컨크스는 구술 낙하기계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분사되는 현상을 쉽게 알려주는 장치다. 꼭대기의 입구를 통해 구슬들을 흘러넣으면 안에 있는 핀들이 만들어내는 랜덤한 효과에 따라 구슬들이 바닥에 쌓이게 된다. 이때 바닥에 쌓이는 구슬들의 분포는 정규 곡선과 닮게 된다.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모든 것을 측정하려 들었던 프란시스 골턴은 기압과 날씨를 동시에 측정해 등고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기상도를 만들었고 사람들의 키의 평균을 구해보는 등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프란시스 골턴의 우생학은 독일 나치가 인종 대청소를 감행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그는 1884년 런던 국제박람회장의 황소 몸무게 알아맞히기 대회에서 소에 대해 지식이 없는 800명이 제출한 답의 평균값이 실제 소 무게인 1198파운드와 1파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프란시스 골턴은 과학이나 통계학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인류를 발전시키기도 후퇴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회귀 모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통계적 회귀 모델과 기계학습을 통한 회귀 모델을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회귀 모델, 통계적 회귀 모델, 기계학습을 통한 회귀 모델, 회귀 모델 평가. 회귀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회귀 모델이란 하나의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회귀 모델로 새로운 독립 변수 값에 대한 종속 변수의 예측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예측이나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값에 따라 변화되는 변수입니다. 먼저 회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귀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로 회귀의 원래 의미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부모와 자녀의 키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키가 유난히 크거나 작은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일반 인구의 평균 키로 되돌아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전적 특징이 여러 세대에 걸쳐 평균으로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회귀 분석에서 회귀라는 용어가 유래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회귀의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에서는 소수의 표본 데이터의 통계학의 이론이나 분석자가 설정해 놓은 통계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합니다. 비모수 통계란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순위나 부호 등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추론을 합니다. 회귀의 기계학습을 통한 방법에서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모델을 구축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입니다. 통계적 회귀 모델과 기계학습을 통한 회귀 모델을 비교해보면 통계적 회귀 모델은 소수의 표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 가정하에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계학습을 통한 회귀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 가정 없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모델은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이때 데이터셋은 변수들에 대한 측정값의 구조화된 데이터 모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데이터셋의 활용 예를 살펴보면 생물학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특성과 생태 정보를 활용하거나 의학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 경제학에서 국가의 GDP와 실업률을 활용하고 기상학에서 날씨 정보와 기온 강수량, 습도를 활용하는 것 등입니다. 데이터셋은 국가통계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캐글, 데이콘, 기터브 등의 사이트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키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키에 대한 데이터셋은 공개 사이트인 캐글에서 골턴으로 검색하여 내려받았습니다. 부모의 키인 미드페어런트로 자녀의 키인 차일드 하이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부모의 키를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자녀의 키를 종속변수를 지정하여 회귀 모델을 적용합니다. 데이터셋에서 1번 가족의 부모 키는 75.43이고 남자아이의 키는 73.2, 여자아이의 키는 69.2입니다. 3번 가족의 부모 키는 72.06이고 남자아이의 키는 71입니다. 다음은 실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예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공개된 데이터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 숫자 손글씨 인식을 시험하기 위한 데이터셋, 엠리스트, 운동화와 셔츠, 샌들과 같은 작은 이미지들의 데이터셋 패션 엠리스트, 이미지 분류와 객체 인식 시험용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타인 아니코의 침몰 사고의 탑승객 생존 예측 데이터셋 타이나틱 등입니다. 특히 패션 엠리스트는 회색조의 패선 회색조의 패션 아이템을 티셔츠, 바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 가방, 발목 부츠 등 10개의 클래스로 제공하고 이미지넷은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분류나 객체 인식을 시험하기 위해 2만 개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적 회귀 모델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는 회귀 모델입니다. 통계적 회귀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수의 표본 데이터에 대해서 모수 통계 또는 비모수 통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선형회귀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X로 연속적인 종속변수 Y를 예측하는 모델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는 단순 선형회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선형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단순 선형회귀에서 성적 Y가 가중치 W에 공부시간 X를 곱하고 편향 B를 더한 값일 때 다중 선형회귀에서는 성적 Y의 또 다른 가중치와 게임 시간을 곱한 값을 추가로 더합니다. 공부시간에 따른 성적 예측의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은 0점에서 100점까지 연속된 수치 자료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 함수는 2개의 변수를 포함하며 2차원 평면상에서의 y는 ax 더하기 b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적 y가 가중치 w의 공부시간 x를 곱하고 편향 b를 더한 값일 때 다음의 공부시간과 성적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시간과 게임시간에 따른 성적 예측은 성적 Y를 예측하고자 할 때 공부시간 X1 외에 게임시간 X2도 반영하여 예측하므로 독립변수가 2개인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적용하려면 다차원 함수로 표현해야 하며 여러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 선형 회귀 모델보다 복잡합니다. 기계학습 회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 회귀 모델은 컴퓨터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입니다. 기계학습 회귀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계학습 회귀 모델에서는 선형 회귀, 회귀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되고 조정되는 값입니다. 가중치나 편향 등이 파라미터의 예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사람이 설정하는 값으로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법을 결정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조정하는 파라미터 튜닝을 합니다. 학습률과 손실 함수, 배치 사이즈 등이 예입니다. 다음은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비교한 표입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 또는 예측되는 매개 변수 값인 파라미터는 학습에 의해서 조정되고 학습 전에 모델 학습에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는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설정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계적 가정 없이 학습 셋인 트레이닝 셋과 검증 셋인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데이터 셋을 분할하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모델의 비교가 가능하고 통계적 회귀 모델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를 찾거나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학습셋과 검증셋, 테스트셋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학습셋은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검증셋은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검증하고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학습된 모델 간 성능 비교에 사용합니다. 테스트셋은 모델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여 최종 모델 성능 평가에 사용합니다. 먼저 선형 회귀입니다. 공부 시간 X에 따른 성적 Y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계학습을 활용한 선형 회귀 모델을 구현한 워크플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변수가 하나이므로 단순 선형 회귀이며 오렌지3로 구현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하였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오렌지3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파일 위젯 또는 CSV 파일 임포트 위젯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읽습니다. 설명에서는 파일 위젯을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위젯을 우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재심으로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제대로 파일이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산점도 위젯을 연결하여 시각화합니다.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서 스캐터 플랫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해줍니다. 스캐터 플랫 위젯을 더블 클릭한 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설정합니다. 현재 우리는 공부 시간에 따른 성적을 예측할 것이므로 엑시스 X를 공부 시간으로, 엑시스 Y를 성적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선형 회귀를 적용하기 위해 모델 카테고리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파일 위젯과 연결해줍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선형 회귀는 추세선이라고 하는 1차 함수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가중치와 편향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1차 함수의 상수항, 즉 y절편이 편향이 되는데요. 퍼레미터즈 부분에서 픽 인터셉트 부분의 체크를 해제하면 y절편을 0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체크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레귤러리제이션 부분은 정규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정규화는 머신러닝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과적합이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잘 맞아서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정규화를 통해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해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모델의 가중치 값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즉,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페널티를 추가해 모델이 데이터의 노이즈나 특정 패턴에 지나치게 맞추지 않게 합니다. 대표적인 정규화 방법으로는 L1 정규화인 라소 리그레이션, L2 정규화인 리지 리그레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습하는 데이터는 복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값인 노 레귤러리제이션을 선택한 후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성적을 예측할 공부 시간이 7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파일 위젯의 이름은 테스트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한 후 확인합니다. 이벨유에이트 카테고리에서 프리딕션즈 위젯을 작업 공간에 놓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과 테스트 위젯을 그림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프리딕션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공부 시간이 7일 때 성적을 76으로 예측해줬습니다. 프리딕션즈 위젯에 스캐터 플랫 위젯을 연결하여 시각화해주면 75.5로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회귀와 분류에 모두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회귀의 의사결정 트리인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는 나무 구조를 사용하여 결정을 도출합니다. 루트 노드로부터 조건에 따라 분기하고 각 노드는 특성 피처에 대한 조건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회귀의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종단 노드인 리프 노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회귀의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하여 공부 시간과 이전 시험 성적으로 이번 시험 성적을 예측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분기합니다. 트리란 루트 노드로부터 분기하는 구조로 분기하기 전의 노드는 부모 노드이고 분기한 노드는 자식 노드입니다. 마지막 자식 노드는 종단 노드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트리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의 조건이 학생의 공부 시간이고 두 번째 분기의 조건이 이전 시험의 점수인 회의 의사결정 트리의 예측 과정을 보여줍니다. 공부 시간과 이전 시험 점수를 활용한 성적 예측을 오렌지 3로 구현한 워크플로우입니다. 학생 30명의 공부 시간과 이전 시험 점수, 이번 시험 점수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학생 30일의 공부 시간과 이전 시험 점수를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합니다. 교과서 123쪽의 표팔에 제시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한 후 CSV 파일로 저장하여 트레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전 선형 회귀와의 차이점은 리니어 리그레이션 위젯이 트리 위젯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트리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퍼레미터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두스 바이너리 트리를 체크하면 이진 트리를 생성하며 각 노드를 두 개의 자식 노드로 분할하게 됩니다. min, 넘버 오브 인스턴시즈인 리브스는 자식 노드의 최소 인스턴스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알고리즘은 지정된 수치보다 적은 훈련 예제를 가지는 분할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Do not split subsets smaller than 부분은 지정된 인스턴스 수보다 적은 노드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리미터 맥시멀 트리 뎁스 2의 경우 트리 깊이를 지정된 노드 레벨 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 설정대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귀의 의사결정 트리로 시험 성적을 예측한 결과 공부한 시간이 7시간이고 지난 시험 점수가 85점인 학생 30일의 이번 시험 점수는 90점으로 예측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시켜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앙상블 모델로 분류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 모델이란 여러 개의 기본 모델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선택하여 여러 개의 작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각 의사결정 트리를 만듭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번 선택될 수도 있고 각 노드는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특성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만듭니다. 각 의사결정 트리의 예측값을 평균 내어 최종 예측값을 만듭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예를 보여줍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서브셋을 생성하고 각 서브셋에 대해 동일한 모델로 훈련한 후 훈련된 나무들을 결합하는 배깅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트스트랩이란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선택할 때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데이터셋을 뽑을 때 중복을 허용하고 원래의 데이터셋 수만큼 선택합니다. 배깅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줄임말로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모델의 결과값을 합쳐서 예측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모든 모델의 예측을 평균하여 최종 예측을 결정하며 의사결정 트리보다 과대 적합의 위험이 적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로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데이터인 공부 시간과 이전의 시험 점수로 이번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 선형 회귀를 여러 모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는 리니어 리그레션 위젯을 활용하고 회귀 의사결정 트리는 트리 위젯,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랜덤 포레스트 위젯, 예측 결과는 프리딕션 위젯을 활용합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랜덤 포레스트 위젯의 설정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베이직 프로퍼티즈 부분에서 기본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버 오브 트리즈는 랜덤 포레스트에 포함될 결정 트리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넘버 오브 어트리뷰츠 컨시더드 at each split은 각 노드에서 임의로 선택될 속성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값은 데이터 속성 수의 제곱 등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레플리커블 추리닝을 선택하면 트리 생성을 위한 시드를 고정하여 결과의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밸런스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선택하면 클래스 빈도에 반비례하여 클래스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 그대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7시간이고 이전 점수가 85점인 학생 30일에 이번 시험 점수를 예측한 결과 선형 회귀는 86점, 회귀 의사결정 트리는 90점, 랜덤 포레스트 회귀는 84점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회귀 모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요.
회귀 모델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립하고 활용됩니다.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를 알기 전에 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러이라 불리는 오차는 회귀 모델을 통해 예측한 값과 측정한 실제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때 모든 오차의 합은 0이 되므로 오차의 제곱합을 구하게 되는데요. SSE는 sum of squared error로 오차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SE가 작으면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SR은 sum of squares 2의 2 리그레이션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표본 평균의 차에 대한 제곱의 합을 구한 값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지표인 MSE와 MAE, RM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E는 mean square error로 평균 제곱 오차를 의미하는데요. SSE의 경우 오차 제곱을 모두 더하게 되는데 이러면 너무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인 MSE를 사용합니다. MAE는 mean absolute error로 오차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RMSE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로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합니다. 즉 MSE로 구한 값이 너무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MSE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값 모두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P값과 R제곱값을 사용합니다. P값은 연구자의 귀무가설이 참일 때 관측된 실제값이 나올 확률로 P값이 0.05 이하면 확률이 매우 작다는 의미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참이 됩니다. R제곱값인 결정계수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계수로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스티드 R제곱인 수정결정계수는 독립변수의 계수가 많아질수록 결정계수 값이 커져서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표본의 크기와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평가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SE는 오차를 제곱하여 더한 값이고 MSE는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RMSE는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에 대한 제곱근, MAE는 오차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이 네 가지 값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R제곱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결정계수이고 어저스티드 R제곱은 표본수와 독립변수의 계수를 가지고 보정한 결정계수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가설이란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연구자들이 잠정적으로 설정한 주장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통계적인 방법으로 맞는지 검정하는 것이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의 형식 중 귀무가설인 영가설은 모집단의 특성이 모두 옳다고 제안하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실습한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성적을 예측한 모델을 통해 평가 지표를 활용한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실제 시험 성적과 회귀 모델로 예측한 예측 성적과의 차이를 오차로 계산하여 선형회귀와 회귀 의사결정 트리의 평가 지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선형회귀로 예측한 경우 오차를 구한 후 오차 제곱, 오차 절대값을 구한 뒤 평가 지표 값들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 회귀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한 계산을 하였습니다. 처음 학습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였지만 이는 프리딕션즈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하단 부분에서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치를 비교해 보아도 선형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가 다른 모델에 비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선형회귀 모델이 공부 시간에 대한 시험 성적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형회귀에 대한 R제곱값이 약 0.97로 1에 가까우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28쪽에 있는 데이터 모델의 성능 평가 교차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교차 검증이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다양하게 분할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과대 적합 오버피팅은 데이터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맞춰져 있어서 훈련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과소 적합 언더피팅은 모델이 너무 간단하면 학습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과대 적합과 과소 적합은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되므로 교차 검증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모델이 학습을 위해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과대 적합이 발생하므로 학습 데이터 내에 일정 부문으로 학습과 검증을 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홀드아웃 교차 검증을 활용합니다.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데이터를 나누는가에 따라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 39는 홀드아웃 교차 검증의 데이터 분할 예입니다. 전체 데이터셋에서 시험 준비 학습 데이터셋과 수능 시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은 실제 학습 데이터셋과 모의고사 데이터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K격 교차 검증법은 학습 데이터셋을 K개의 폴드로 나눈 후 K 빼기 1개의 폴드로 데이터 모델을 학습하고 나머지 하나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K번 반복하여 K개의 모델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K가 5일 때 K겹 교차 검증의 데이터 분할 예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회귀모델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는 회귀모델은 통계적 회귀모델입니다. 컴퓨터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회귀모델은 기계학습 회귀모델입니다. 지도학습의 회귀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적절히 선택하여 회귀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개의 기본 모델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목적은 단일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과적합을 줄이며 일반화 능력을 향상하여 개별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5번 앙상블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지도학습의 회귀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지도학습의 회귀모델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귀모델과 회귀모델 평가하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